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6일 오후 5시 45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각 군 대장, 중장 진급자 등에게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으면서 당부를 한 내용 중에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설마 모르고 그렇게 발언을 했을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발언 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군에 당부하는 것은 늘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우리 한반도 정세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아주 완화되었습니다. 이거 사실 아니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있다면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목표와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역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적 긴장이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완화되고 있지 않잖아요. 더 고조되고 있죠. 그런데 완화되고 있다니까 이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완화되고 있다면은 앞으로 완화된 데 따라서 조금 긴장을 늦춰도 된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긴장을 더욱 조여야 할 때 완화되었다고 지금 정세를 오판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를 단순히 지켜내는 그런 안보 능력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안보 능력을 갖춘 강한 군, 아주 강한 힘을 통한 평화 이런 것을 이끄는 그런 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은 적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을 제거를 하든지 핵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하지 않으면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협적인 상태가 있는데도 우리 군이 평화를 만들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하면은 우리 군대 보고 말하자면은 평화봉사단대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없애는 게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군대는 이기는 게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군대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9.19 군사 합의는 실천 안 하는 게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9.19 군사 합의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하므로 이것이 평화를 해칩니다. 그런 강한 군, 또 힘을 통한 평화, 이것은 비단 남북 관계만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남북 간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남북 간의 분단이 극복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아주 세계 최강의 그런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의 지정학적인 안보 환경입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한 군대,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있기는 있지만은 여기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구색으로 하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특별히 더 하고 싶은데 그것은 절치부심이라는 말입니다. 절치부심, 절치 이를 갈고 부심, 가슴을 섞이면서 어떤 치욕이나 국난을 다시 되풀이해서 겪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 자세,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쭉 들으세요.
나는 우리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절치부심의 정신 자세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만 생각해 보아도 임진왜란 7년 동안 그토록 큰 국난을 겪고 치욕을 겪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국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불과 30년 만에 정묘호란을 맞이했습니다. 여진족, 그때는 후금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우리 국경을 넘어서 서울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겨우 강화도로 피난해서 난을 피하고 그러나 전 국토는 유린이 되었습니다. 요건 조금 사실하고 다릅니다.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다시 병자호란을 겪는데 불과 9년. 그동안 전혀 군사력을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국경을 넘어서 청나라 청태종이 한양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며칠 너무 황급해서 강화도로 피난하지도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겨우 피신했습니다. 결국 항복했고 삼배구고두 청태종에게 인조 임금이 무릎걸음으로 걸어가서 삼배를 하고 9번 이마로 땅을 찢는 그런 항복의식을 했습니다. 인조 임금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었으면 그야말로 절치부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고 결국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조가 왜 전쟁을 불러들였느냐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인조는 국제정세를 오판을 하고 줄을 잘못 섰습니다. 당시에 명나라는 쇠퇴하고 청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이것을 잘 안 광해군은 명나라에도 쓰지 않고 후금 쪽에 쓰지도 않고 그 중간에 줄타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완전히 국제정세를 오판을 해가지고 쇠망하는 명에 대한 충성을 계속 바치겠다. 이런 정책을 펴니까 결국 청의 침략을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호칭전쟁이었어요. 청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황제를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불러라 라고 하니까 인조 조정에서는 그렇게 못 부르겠다.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다. 명나라의 황제 한 사람밖에 없다. 부모가 두 사람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청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무슨 대비를 해놓고 그렇게 강경 노선을 펴야 되는데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우리가 준비를 좀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 척화파들, 그 강경론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백성들을 혹사를 해서 뭐 성을 쌓고 이런 것 하겠느냐. 이렇게 또 말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불러들여 놓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자고 하면 그건 또 못하게 해요. 이렇게 해서 결국 남한산성의 수모를 겪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교훈은 지는 쪽에 섰다는 겁니다. 약한 쪽에 섰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는 쪽, 약한 쪽에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동북아시아에서의 가장 큰 구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입니다. 미국 편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10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것을 더욱 밀접하게 강화시켜야 할 이 판국에 한미동맹을 사실상 깨려고 하는 민족공조, 북한과 오히려 손잡고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조의 길을 갑니다. 인조, 그 수치의, 여기서 인조를 자꾸 비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조를 비판하면서 인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자호란이 올 것 아닙니까? 병자호란을 당해가지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포위되었을 때 청태종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그냥 황제로 불러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전쟁을 불렀느냐. 명나라에 충성한다더니 그래 명에서 지금 구원군을 보내고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병자호란 이야기 잘 했는데 그 교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쪽에 서야 됩니다.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쪽에 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조 꼴이 되고 대한민국은 조선이 됩니다. 35년간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2차 대전 종전으로 해방이 되었지만은 나라는 남북으로 또 분단되었고 분단된 남북 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동족 상잔이란 것은 동족끼리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남침 전쟁을 당한 거죠. 김일성이가 스탈린 모택동의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남침 전쟁을 했는데 분명히 북한이 잘못한 겁니다. 김일성이가 잘못한 겁니다. 민족 반역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족 상잔이라고 했으면은 동족끼리 싸웠다. 여기엔 뭐 침략자도 없고 침략받은 사람도 없다. 다 같이 잘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양비론입니다. 동족 상잔. 왜 양비론입니까? 전쟁 범죄자가 분명히 있는데 더구나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김일성의 비열한 남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유엔에 가서도 6.25를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6.25를 남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말이 바로 동족 상잔입니다. 군 통수권자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내전이라는 말 써도 안 됩니다. 민간이 만약 우리 군대만큼 그런 절치부심의 정신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전 후에 거의 70년 가까이는 지금 이 시점까지 아직도 우리는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독자적인 말하자면 전시작전권까지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애매한 말이 들어왔어요. 종전 후에 거의 70년. 이 종전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1953년 휴전을 종전이라고 하는지 그러면은 53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66년이 됐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일본의 패전을 종전이라고 하는지. 근데 보통 일본 패전이라고 그러지 해방이라고 그러지 1945년에 일어난 일을 종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 사람만 종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패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본 패전, 일본 패망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종전 후에 거의 70년 이거는 휴전을 종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휴전을 종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휴전은 휴전이고 종전은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다. 아직 남북 간에는 종전이 되지 않았어요. 종전이 되려면은 남침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하고 피해 보상도 있어야 되고 국군포로 6만 명의 생사도 확인되고 생존자는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전쟁을 종결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남북 간에는 정전 상태,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그런데 종전 후에 거의 70년.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을 종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종전이란 말을 씁니까? 종전이란 말을 쓴 걸로 봐서는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유엔사 해체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는 그런 순서로 나가는 남북한 좌익들의 로드맵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게. 이건 중대한 고의적 오류가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인 말하자면 전시작전권까지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도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미연합사령관을 지휘하는 한국과 미국의 전쟁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 대통령이죠. 한국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 미국의 합참의장, 한국의 합참의장,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 한국의 국방장관이 협의를 해서 작전 지침을 연합사 사령관에 내리면은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이니까 전쟁을 실무적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그 위에 층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안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최소한 50%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있었던 선동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도 없으니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는 막 썼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이건 환수가 아니다. 전환이다 해서 요새 전시작전권 전환이란 말 씁니다. 전환이라는 말은 우리가 50%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서 이제는 작전권을 각자 행사하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에 대한 권한을 없는 걸로 간주하고 전시작전권까지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결국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알다시피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도 말하자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외교관 앞에서 해야지 핵도 없는 우리 군 장성들 앞에서 어떻게 북한의 핵을 대화와 외교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군의 무력이 있어야 되죠. 군 장성들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화를 통한 그런 식의 해결도 강한 힘이 뒷받침될 때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역들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무력으로 뒷받침하려면은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군력을 비롯한 비대칭적으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더 증강시켜야 합니다. 더 증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력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수도권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이거 없애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도록 만든 9.19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잘 되었다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분이 아무리 대화를 우리의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라고 한다고 한들 그 이야기를 들은 어제 군 장성들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남북 간에는 아직도 종전이 되지 않았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다. 따라서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 남북 관계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 더 소중하다. 한미동맹을 전례 없이 강화해야 된다. 따라서 정치작전권 전환은 지금 서두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죠. 그래야 진정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장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